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12월 2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좋았습니다. 이틀 동안 코스피가 너무 부진했는데 오늘은 바로 반격 나섰고 코스닥도 좋았어요. 코스닥도 근데 코스닥이 이제 이틀간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오늘은 좀 상승폭은 둔화됐지만 코스닥도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양 시장 모두 다 오늘 긍정적인 흐름으로 전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이제 미국 오늘 좀 이렇게 암호화폐가 좀 안 좋았어요. 그런 뭐 이슈들 하고요. 일단 미국 마감 시황 엔비디아와 시놉시스라는 이제 반도체 설계 자동화 툴 만드는 기업인데 여기에 지분 투자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원전 이야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로보티즈에 액추에이터를 확보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현대차 날랐고 오늘 좀 자동차 얘기 많이 해 드릴게요. 뭐 어제도 자동차 보고서 아주 괜찮은 거 한번 소개해 드렸지만 자동차 제가 현대차는 늘 말씀드린 게 좀 그거죠. 복권 같다. 예금인데 예 어쨌든 예금인데 복권을 품고 있는 예금이다. 그 말씀인데 왜 복권이냐면 갖고 있는 로봇과 자율주행의 이 가치가 언제든지 복권처럼 갑자기 터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시점을 모르니까 답답한 거죠. 인제 그때까진 배당을 받으면서 이제 가만히 기다리면 뭐 그런 이슈들 나올 때 이제 복권이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관점인데 일단 오늘은 좀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된 이제 보고서도 하나 더 하고요. 자동차 판매 데이터가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모빌리티 얘기도 좀 해 드리겠습니다. 네. 갑자기 전화가 와서 어디까지 했죠? 그리고 이 모빌리티 메리츠증권의 김준성 연구원님 다음 삼성전자가 현대차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 지방 전세 가격 오르는 거 보면 내년에 건설 쪽 괜찮을 것 같고요. 금호석유의 좋은 이슈, 그다음에 태양광 한번 보자. 그다음에 수출 얘기, 그리고 기업은 롯데관광개발, 파마리서치, ENF 테크놀로지, 토비스, TFE, JS 코퍼레이션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오늘 비트코인은 좀 안 좋았고 미국도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좋았죠. 그래서 미국은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았고 근데 한국은 어제 좀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은 좀 반대로 오르는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마이너스 7%나 급락하면서 84,000달러까지 하락을 했고요. 3월 이후 최악의 하루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본이 지금 금리 인상 우려가 있어요. 일본은 금리 인상할 거예요, 물가가 높아서.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엔캐리 엔화를 싸게 해가 그러니까 엔화를 그 금리가 낮을 때 빌려 가지고 해외에 투자했던 그런 게 청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일부가 비트코인 아닐까? 이제 이런 우려감. 올해 산타클로스 랠리 불발 가능 근데 이런 불발 가능성이 있으면 랠리 오는 거 아닌가요, 보통? 참 희한하죠. 이렇게 전문가들이 많이들 그 한쪽 방향을 얘기하면 꼭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 시놉시스에 지분 투자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뭐 넘어가고요. 일본이 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되면서 일본 국채 금리가 사실 좀 최근에 오르고 있는 게 약간은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더 큰 변동성에 대비한다. 고 좀 경고를 했고요. 이 비트코인 급락의 암호화폐 관련주도 일단 동반 급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스트래티지, 코인베이스, 뭐 로빈후드 이런 기업들이 많이 빠졌고 비트코인 ETF에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AI 관련주도 좋진 않았지만 엔비디아 올랐고요. 애플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연말 쇼핑 시즌 한참인 가운데 월마트 같은 소매 업체들이 주가가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뭐 산타 랠리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여기 있고 다만 블랭크체인 자산운용의 로버트 신 CIO는 조정 국면이지만 증시가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고 그런 걸 고려하면 여전히 뭐 그 주식시장의 배경은 좀 견고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1월 ISM 제조업 지표 안 좋아요. 뭐 신규 주문, 미처리 주문.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 구매 담당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수치가 50 이상이면 좋은 거고 50 이하면 침체거든요. 여전히 50 이하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실물 경기는 좋은 게 아닙니다. AI만 좋은 거죠. 재고는 증가, 고용은 감소, 가격은 오르고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국제 파트너들과의 무역은 불투명하고 어렵다. 수출 환경이 만만치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보다 상황이 더 어렵다. 그다음에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 정부 셧다운, 글로벌 불확실성, 사업 환경이 너무 부진합니다.
자, 비트코인 약세와 암호화폐 관련주가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왔고 아까 설명드린 그대로예요. 엔캐리 청산 우려. 그래서 현재 고점 대비해서 30%나 급락을 했고 진짜 많이 빠졌죠. 특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담보로 뭐 이렇게 뭐 돈도 빌리고 계속 비트코인 또 사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이게 비트코인 오를 때는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기업들의 장점은 그 담보되는 자산 가치가 오르면 너무 좋죠. 근데 그 자산 가치가 폭락하면 그냥 이게 휘청이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주가가 마이너스 40%입니다. 진짜 올해 인기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순식간에 저렇게 돼요. 예. 이거 참 어려워요. 그만큼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그냥 무조건 인기도 좋다고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이런 게. 예. 유지가 되면 좋은데 안 됐을 땐 또 굉장히 힘든 거죠. 뭐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서클도 38%.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암호화폐가 다시 뭐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시간은 좀 걸릴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지금은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닙니다. 비트코인 가격 하락으로 스트래티지가 배당금 이자 지급을 위해 보유한 비트코인 매각할 수도 있대요. 왜냐하면 이제 배당금이나 이자를 지급해야 되니까. 그래서 달러 뭐 준비금을 조성했다고 발표했는데 어쨌든 지난주 비트코인 130개를 추가 매입했다고 하고요. 예, 시장 전문가 전망은 2024년 8월에 이런 비슷한 조정이 있었다. 그때 18% 급락했다. 근데 어쨌든 위험자산은 유리한 환경 맞는 것 같다. 일본 때문에 좀 빠진 건 맞지만 낙관적이다. 예. 비트코인이 바닥을 칠 명확한 신호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연말까지도 여기도 반등 어렵다. 근데 내년이 좋은 거 아니니까 전반적으로는 낙관론이 맞아요. 길게 보면 괜찮을 것 같지만 좀 시간 걸릴 것 같다. 근데 비트코인이 우리가 위험도로 보면 제일 민감하죠. 주식보다. 예, 그만큼 시장에서는 지금 약간 암호화폐 쪽을 좀 꺼려하는 모습이지만 대체제가 또 금이 있다 보니까 그러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재개된다면 또 이번엔 좀 불확실하지만요. 12월 10일 날 인하할지 안 할지 사실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조금 더 명확해진다면 시장에서는 뭐 긍정적인 이슈로 받아들이지 않겠냐. 그럼 암호화폐도 올라오겠죠. 엔비디아는 시놉시스란 기업을 지분 투자했고요. 중국에 대해서 낙관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브로드컴은 많이 빠졌어요. 구글도 빠지고. 그러니까 차익 매물. 그러나 마이크론이나 AMD 올랐고요. 애플은 1.5% 하루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테슬라는 마이클 버리는 왜 이러는 거예요. 자꾸만 다 비싸대요. 뭐 엔비디아 비싸다, 팔란티어 비싸다. 예. 테슬라 비싸다. 아니 누가 모르나요? 다 알죠. 테슬라 비싼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이 세상에? 예. 그다음에 또 아까 뭐였죠? 팔란티어 퍼가 400배예요. 그걸 싸다고 하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비싼 거 다 알아요. 아는데 왜 주가가 그렇게 그 비싼데도 유지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왜 테슬라 이렇게 비싼데 저 가격에서 견조할까? 이유가 있잖아요. 로보택시, 그다음에 로봇. 예. 이게 워낙에 미래를 바꿀 산업이고 여기에서 제일 잘하는 기업이 테슬라잖아요. 피지컬 AI 세계 최강 테슬라. 그죠? 물론 아직은 실적은 없어요, 이쪽은. 근데 이제 기대값이 있는 거고 팔란티오는 실적도 좋고 뭐 방산 소프트웨어, 기업용 소프트웨어 세계 최강. 비쌀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어쨌든 마이클 보리는 "야 비싸다. 가격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 터무니없이 과대평가됐다. 근데 마이클 버리 얘기가 맞으려면요. 이게 돼야 돼요. 돈이 빠져요. 유동성이 빠져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수영장에 물이 없어져야 돼요. 돈 빼 가지고. 예. 근데 지금 그런 장은 아니잖아요. 유동성이 계속 투입되는 장이니까. 그래서 마이클 버리가 틀릴 확률이 높아요, 지금은. 근데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한다거나 시중에 돈이 말라요. 이러면 마이클 버리 얘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지금 유동성이 아직은 좋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알파벳은 좀 빠졌고요. 시놉시스가 반도체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만드는 기업인데 엔비디아의 전략적 협력 일환으로 시놉시스 주식 20억 달러니까 한 3조 원 가까이 되죠. 요거 소식에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쇼피파이가 마이너스 5.9% 정도 일단 하락을 했는데 그 사이버 먼데이 당일 수천 명의 그 수천 개의 가맹점이 거래를 처리할 수 없는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좀 빠졌고 쿠팡은 뭐 아시겠지만 이번에 정말 충격적인 데이터 유출 사건으로 일단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주가가 장 초반보다는 좀 오르면서 끝나긴 했지만 일단 주가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12월 2일 이슈가 좀 몇 개 있어서 엔비디아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엔비디아가 시놉시스라는 회사에 20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그래서 주당 414.79달러에, 그러니까 이번 투자로 엔비디아는 시놉시스의 7대 주주로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젠슨학 CEO는 이번 거래를 거대한 거래로 평가했고, 근데 왜 파트너십을 맺었을까요, 갑자기? 요새 엔비디아가 막 여기저기 지분 투자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게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지분 투자하지 않겠냐. 저는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뭐 우리 한국에도 왔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이 회사를 지분 투자한 이유는, 시놉시스는 반도체를 제조할 때 웨이퍼 에다 이제 반도체 제조하잖아요. 그거 할 때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설계하는 걸 우리가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설계 도구가 있어요. 우리 뭐 CAD라고도 하죠. 뭐 CAD도 있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사진 같은 거 보정할 때 포토샵, 그런 게 바로 도구잖아요, 도구. 그죠? 그 도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용 도구. 이 회사가 바로 시놉시스. 그다음 케이던스랑 함께 뭐 양대 산맥입니다, 전 세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지분 투자하면 이제 설계까지도 엔비디아 동맹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거는 엔비디아 동맹 구축.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엔비디아는 시놉시스에 투자했나? 엔비디아는 GPU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AI 팩토리를 만들어요. 데이터 센터 전체를 AI 인프라로 구축하는 거. 그래서 GPU 만들고 서버 만들고 광 케이블 연결하고 이런 것들 다 하는 거죠. 거기에 소프트웨어 쿠다까지. 그래서 칩 설계까지 장악하겠다. 한번 해보자. 구글의 TPU가 공격을 해오니까 우리는 시놉시스와 손 잡고 한번 해보자. 이미 엔비디아는 케이던스하고도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전체 요 소프트웨어 툴까지 이제 엔비디아가 좀 포섭을 하게 되는 거죠. 쿠다 생태계를 일단 소프트웨어 쿠다를 이용해서 많은 이제 AI 개발자들이 AI를 만드는데, 여기에 이제 설계 단계부터 침투를 하겠다. 범용성 전략의 확장, 요거죠. 구글이 치고 오니까 아까 말씀드린, 구글은 수직 통합, 엔비디아는 이제 넓게 범용. 그냥 구글은 독일어, 엔비디아는 영어. 한번 설명드렸죠. 그래서 직접적인 TPU, 근데 구글 TPU 견제인가 뭐 그것도 있긴 한데, 직접적인 견제라기보다는 일단 더 광범위하게 뭔가 세를 넓히자. 그러니까 견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구글 TPU나 이런 이제 자체 칩을 많이들 만드니까 엔비디아는 이제 GPU 성능만 좋아하고 안 돼요. 가격은 비싸죠. 후발주자를 쫓아오죠.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아예 설계부터 제조, 시스템, 통합, 소프트웨어까지 우리가 다 하자. 생태계. 그러면 엔비디아 범용 요 생태계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AI 개발을 쉽게 할 수 있게 이걸 만들어 버리자. 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야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표현이죠. 고성능 엔진 제조업체. 그러니까 경주용 차 있죠. 그 엔진은 만드는 업체가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가 경주 트랙을 설계하는 트랙 설계 회사까지 그냥 이제 그러니까 지분을 투자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칩을 설계하려면 이제는 엔비디아 생태계까지는 가야 된다. 이거 구조를 만드는 거 아니냐. 시장 반응은 좋았어요. 그래서 구글한테 이제 좀 반격을 당했는데 시놉시스도 올랐고 엔비디아도 일단 올랐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게 근데 얼마나 효과 있을지 봐야 되겠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자, 원전 관련해서는 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왔던 게, AI 전력난이 촉발한 원자력에 기여한 AI 데이터 센터와 전기차의 이 급격한 보급이 전 세계 전력 수급 체계에 전례 없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국제에너지기구는 2035년까지 글로벌 전력 수요가 24년 대비 한 40에서 50% 폭증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안정적이고 대규모의 무탄소 전력원 확보가 일단 시급한 상황인데, 원자력이 제일 확실한 이제 현실적 대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원자력 발전소 부활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요. 2029년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일단 투자를 해야 돼요. 안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미국의 지금 생각이죠. 10개의 대형 원전 착공을 2030년까지 하고 SMR 4세대 고급 원자로, 그리고 앞으로 원전 300개 2050년까지 짓겠다. 이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대출도 승인해 줬어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의 3마일 섬 1호기. 그리고 2027년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죠. 여기 3마일 섬이 옛날에 원전 사고 나가지고 가동이 중단됐는데 여기 해주겠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제공하는 거고,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 때문에 원전을 이제 안 했잖아요. 승인을 한대요, 재가동을. 그러니까 일본도 바뀌었고, 인도도 지금 원전을 이제 용량을 늘리겠다. 뭐 중국은 세계에서 원전 제일 잘하는 국가 중에 하나죠. 예. 그리고 글로벌 원자력 발전 용량 전망은 31개국에서 약 440기의 원전이 가동 중인데, 지난해 전 세계 원전 발전량이 역대 최고, 그리고 앞으로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31개국이 이런 기후 협약에서 합의한 게 2050년까지 1200기가와트 E를 달성하겠다. 이 목표를 200기가와트 이상 더 상회하는 수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존보다 원전 용량을 더 올려버린 거죠. 그래서 현재 용량 대비하면 3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건설 중인 주요 원자력인데 중국, 방글라데시, 러시아, 우리나라, 그다음에 영국 이렇게 있고, 이제 미국이 여기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걸 만들기, 이런 걸 목표 달성하려면 빨리 이 속도가, 신규 원전의 전력망 연료 속도가 빨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원전 건설을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늦으면 늦을수록 시간이 걸리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하고 싶지만 우리 손을 잡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내년에 제일 중요한 건 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 하나라도 수주가 나와야 돼요. 파트너로. 그게 된다면 이제 원전은 진짜였네. 우리가 그냥 지금은 어떻게 보면 소설이잖아요. 미국이 이렇게 하겠지. 그죠? 우리가 이렇게 잘하니까. 근데 아직은 결정된 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계약을 맺는 순간 소설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팩트가 되는 거죠. 사실이 되는 거죠. 그걸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보틱, 뭐 오늘 한 언론사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뭐 아시겠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액추에이터 필요하잖아요, 로봇에. 그 국내 대표 회사가 로보티즈죠. 여기로부터 핵심 부품을 대량 구매한 사실을 아마 기자분이 알아냈나 봐요. 그래서 부품 700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뉴 아틀라스, 지금 이미 아마 시범적으로 현대차 공장에 이 아틀라스가 투입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미국 현대차 공장의 일부 라인에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투입하여 이제 운영하는 걸로 여기 나와 있죠. 향후 수천 대 규모의 산업용 휴머노이드를 현장에 배치하겠다는 이 중장기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고 합니다. 자,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피지컬 AI 관련 협업을 일단 진행 중이다. 현대차 상무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어쨌든 이제 현대차 계열사니까요. 그리고 사족 보잉 로봇 스팟 이미 투입되어 있고, 로보티즈는 뭐 너무 유명하죠. 올해 우리가 한번 이제 공부해봤던 기업 중에 하나죠. 이제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가가지고 저도 뭐 얘기도 안 합니다 지금. 근데 너무 이제 저 우주로 가버려가지고 참 투자하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액추에이터가 핵심인 건 아시죠? 액추에이터 관련 기업들 하이젠 RM, 로보티즈, 또 뭐가 있었죠? 사면, 요 3인방이 다 주가가 급등해버렸고, 좀 이제 큰 회사 중에서는 HL만도,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S&T 모티브는 거기 들어가는 부품,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밸류체인. 자, 뉴 아틀라스에 탑재되는 일부 액추에이터를 공급하고 뭐 이런 내용이고, 뭐 어쨌든 피지컬 AI 협업이 맞물리며 국내 로봇 생태계에도, 그러니까 내년의 큰 그림은 피지컬 AI예요. 내년 주도 업종 중에 하나, 피지컬 AI, 그중에 로봇이 되겠죠. 자, 현대차 그룹 날아오르다. 현대차 4%, 기아 3%, 오토에버, 모비스. 뭐 이유는 수출 관세. 미국 상무부가 금일 새벽 대미 수출 관세를 15% 인하하는 거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싸고요. 주가도 하이브리드가 판매 호조고,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이 TMED2라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플랫폼을 출시해가지고 대형 SUV에 탑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미국에서 이제 가장 인기 있는 요 급이 미드 SUV 시장이래요. 미드라고 하더라고요. 미들인가요? 아무튼 여기에 하이브리드 탑재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기존 방식은 이게 세단용이에요. 근데 저걸 SUV용으로 시스템을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26년부터 로봇과 또 자율주행 사업도 본격화하고, 성장이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었지만 요거를 이제 탈피하는 원년이 될 것 같고, 테슬라 중국 전기차 제조사 제휴 피지컬 AI 옷을 입을 준비가 된 기업은 누구죠? 현대차 그룹이 유일하죠.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도 곧 통과될 겁니다. 기재부 통과돼서 그러니까 기획재정위원회인가요? 거기 그 국회 이거 통과돼서 이제 나중에 본회의 들어가면 통과될 것 같습니다. 배당 수익률 높죠. 특히 현대차 EUB가 높은 편이죠. 그래서 이런 이슈가 오늘 있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보고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자동차 얘기가 좀 많아서 자동차 특집편은 아닌데 어제부터 좀 자동차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변화가 좀 뭔가 있는 것 같아서 집중적으로 파봐야죠. 현대노미? 이게 뭘까요? 현대경제학? 이건가요? 현대경제? 예, 현대경제. 뭐 이럴 수 있겠네요. 자, 현대차 그룹이 엔비디아 최신 GPU 5만 장을 4조 원에 구매하기로 했죠. 이게 이제 들어왔대요, 일부. 예, 오늘 뉴스 보니까 일부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장비를 사는 게 아니라 AI 기반의 자율주행차 로봇을 만들 수 있는 회사로 변신하겠다는 선언이다. 현대차가 추구하는 새로운 비전은 현대노미 2.0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과거에는 자동차 부품을 다 직접 했잖아요. 모비스부터 이거 수직 계열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를 조립부터 완성하는 것까지를 모두 다 현대가 이제 자체적으로 하겠다. 1.0. 2.0은 뭐냐면은 여기에 로봇과 도심 항공 모빌리티 같은 걸 붙여가지고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미래의 산업을 대비하는 거죠. 그리고 저도 현대차를 긍정적으로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도 좋을 것 같고 또 미국 관세가 25에서 15%로 내려가고 부품 관세도 환급받게 돼서 비용이 크게 줄고 하이브리드차 라인업을 늘려서 시장 점유율도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GPU 5만 장 구매 의미는 이거 다 아시죠? 데이터 센터 구축해서 여기서 AI를 하겠다는 거예요. 학습도 시키고. 그죠? 자율주행과 로봇 개발은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요. 여기는 테슬라가 최고입니다. 세계. 못 따라가요. 세계 1위. 141. 예. 요걸 뭐라고 하죠? 뭐 1초에 뭐 몇 조 억 번? 몇 조 번? 뭐 이렇게 뭐 연산을 한다고 하는데 한번 찾아보시고요. 아무튼 현대차고로 26.8밖에 안 돼. 아니 8이라고 하긴 좀 뭐 높은 숫자긴 한데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이게 높을수록 좋습니다. 연산 이제 횟수거든요. 초당 얼마를 하나. 예. 그리고 중국 업체들은 훨씬 뒤처지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현대차가요. 어떻게 보면 테슬라 다음이에요. 이거 굉장한 성과죠. 왜? GPU를 갖고 있기 때문에. 피지컬 외에 돈이 왜 많이 들까요? 칩 비용. 그래서 중국이 불리합니다. 엔비디아 칩은 못 가져가니까. 그리고 계속 바꿔야 되고 자동차 공장보다 훨씬 자주 교체해야 된다. AI가 학습하는 데이터는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특히 로봇은 텍스트 AI보다 최대 10만 배, 자율주행은 1만 배의 연산이 필요하다. 동영상 데이터가 텍스트보다 훨씬 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45억 달러 정도의 돈이면 120만 대 규모의 자동차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투자가 의미가 있으려면 자율주행 옵션을 선택하는 고객이 최소 12%는 넘어야 된다. 테슬라 고객 중에 이렇게 자율주행 채택한 고객이 한 12% 되나 봅니다. 자, 로봇은
이 26년 초에 내년 초에 CES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이 아틀라스 3세대가 공개돼요. 그래서 조지아 공장에서 실제 테스트를 시작하고 연간 3만 대 생산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26년 3분기에 레벨 2 플러스 자율주행차 페이스카 1점. 페이스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개념적인 차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걸 일단 1,000대 만들어서 테스트 하겠다는 거죠. 테슬라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카메라만 가지고 한번 해보자. 테슬라 따라서. 테슬라는 인간처럼 운전합니다. 그냥 이렇게 카메라로 보고 눈치껏 해요. 미리 학습을 잘 안 하고 미리 지도 보고 학습하는 게 아니라 처음 보는 길도 그냥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난생 처음 가는 길도 눈치껏 운전하면서 가잖아요. 그죠? 초행길은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서 200만 대 자율주행 기술 적용하고 전차종의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기술을 적용한다. 28년에. 그래서 내년, 내후년 28년으로 갈수록 현대차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모빌리티로 바뀐다. 그래서 자동차 50, 로봇 20, 도시명 항공모빌리티 30. 그래서 테슬라보다 4배나 많이 팔겠다. 이런 좀 목표를 또 로봇을 갖고 있고 사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로봇 싸움은 원래 먼저 했어요. 테슬라보다. 그죠? 예. 세계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만든 회사 중에 하나가 보스턴 다이내믹스거든요. 이게 원래 구글이 갖고 있었나요? 그죠? 그랬던 거야. 소프트뱅크인가? 그리고 이제 현대차에 넘긴 거죠. 예. 이 아틀라스라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은 많이 보셨고 이제 전기식으로 바뀌었고 3세대 나오고 배터리 교체 가능하고 현대차 공장을 100% 자동화하는 거. 요걸 목표로 하고 있고 엔비디아 토르 칩에 이게 로봇에 들어간 칩이에요. 이런 거 협력하겠다는 거고 요 토르 칩을 만들어줄 회사가 바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로봇 원가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액추에이터는 현대모비스가 일단 개발 중. 모비스가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28년에 상장할 거라고 합니다. 지금 경쟁사 피규어 AI가 무려 55조 원 가치 받았어요. 엄청난 거죠. 이 55조면 예, 이거 만약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 정도만 받아도 대단한 거지. 그럼 만약에 이 정도 가치 인정받으면 현대 글로비스가 좋죠. 예, 글로비스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10%나 갖고 있습니다. 직접 갖고 있어요. 정의서 회장은 21%. 이 돈으로 현대차 그룹의 복잡한 수준. 그러니까 정의서 회장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상장시켜서 뭘 할 거냐면 저거 팔아가지고요. 뭘 할 거냐면 현대 모비스 지분을 사야 돼요. 지배 구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스가 상장하면 현대차 그룹이 지배 구조가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 시동을 거는 겁니다. 한미 협상으로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 내려가고요. 부품 관세도 환급받게 됐고 두 회사 합쳐서 연간 한 2조 원 정도 관세 부담 이제 낮아지고 하이브리드 전략. 지금 하이브리드로 가죠. 그래서 저는 현대차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는 3가지. 첫 번째가 로봇, 두 번째가 자율주행, 세 번째가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계속 주목을 해야 되고 펠리세이드, 텔룰라이드. 여기 하이브리드에 관련된 밸류체인 코리아 FT, 세방전지, S&T 모티브. 그죠?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돼요. 자, 글로벌 자동차 수요 전망은 일단 전 세계 자동차 판매가 8,900만 대, 미국이 1,690만 대. 이렇게 좀 성장은 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가장 핵심은 배당 소득, 예, 세금. 예,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 그 현대 기아나 모비스까지는 이번에 그 배당 소득 분리과세 조건이 있잖아요. 배당성이 얼마. 여기에 부합을 한대요, 다. 그래서 아마 예, 해당 기업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현대차 그래서 기업으로는 피지컬 AI 추월 차선 진입했다. 엔비디아 블랙엘 GPU 5만 장. 내년 실적 좋아지고 하이브리드 차 전략. 기아도 고수익성 유지. 예, 2026년에도 높은 이익을 낼 것 같다. 텔룰라이드 2세대가 새로운 이제 텔룰라이드 버전인데 내년에 여기에 하이브리드가 들어가요. 현대모비스는 로봇 액추에이터 이제 만듭니다. 근데 설계만 하는 건지 직접 만들기까지 하는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합니다. 예. 액추에이터 31개 종 개발 중에 있어요. 그래서 모비스도 로봇주로 일부 봐야 되겠죠. 현대 오토에버는 엔비디아 GPU를 가져오는 순간 오토에버가 그걸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 학습을 시켜야 되거든요. 예. AI를. 그거 해주는 회사가 현대 오토에버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주가 급등해 버린 거예요. 예. 저기 GPU가
드디어 엔비디아로부터 현대차에 도착했다. 막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오토에버가 오늘 급등해 버린 겁니다. 한국타이어는 전기차, 그런데 자율주행차는 기본적으로 전기차죠. 전기차는 타이어 가격이 올라요. 비싸요. 예. 이게 무겁기 때문에 그걸 더 견뎌내야 된다고 합니다. H7만도 어제 설명드렸고, 전자식 조향 전동화 부품 대표 회사고, 그걸 기반으로 로봇 액추에이터 기술 갖고 있고, 12월 11일 날 뭐 한다고 그랬죠?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공개를 합니다. 예. 뭐를 공개하죠? 뭐더라? 로봇. 예, 로봇 사업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현대 기아,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 현대오토에버 모두 26년 배당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예상이다. 이렇게 돼 있고, 자, 자동차 판매는 10월 글로벌 하이브리드 판매가 5% 증가했는데 미국만 18%예요. 미국이 좋아요. 지역별 침투율은 미국이 14.2니까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전체 판매 중에 하이브리드카 비중이 14.1이고요. 현대차 그룹의 미국 하이브리드카 시장 점유율은 17.7%입니다. 요게 이제 보시면 AI가 그려준 건데, 그 미국의 하이브리드카 시장 침투율이에요. 요 주황색이. 예, 요거고요. 여기 보시면 주황색이 하이브리드 여기까지 올라왔죠. 침투율 되게 높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저렇게 침투를 했으면 배터리가 많이 갔을 텐데, 안타깝게 그게 안 됐고 하이브리드가 그걸 대체하면서 미국에서 이제 역대 최고의 침투율을 기록했고, 요거는 그 하이브리드카 판매 증가율이에요. 증가율이니까 뭐 들쑥날쑥하죠. 확실히 예전보다 증가율은 좀 둔화되지만 그래도 두 자릿수 이상이 꾸준히 나옵니다. 여전히 높은 증가율은 이어지고 있고, 판매 이제 침투율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송선재 연구원님은 유럽과 인도에서 판매 성과 좋아야 되고요. 내년에 미국 내 하이브리드 신차, 요게 내년 주가 결정할 거다. 한투의 김창호 연구원님은 수요 환경이 내년에 좋진 않지만 우리 회사, 그러니까 우리 한국 차들은 좋을 거다. 왜냐, SUV 판매, 하이브리드 라인업 강화, 인센티브 감소, 환율 상승. 그래서 내년엔 감익이 아니라 증익할 거다. 자율주행 스마트카, 예, 요 부분도 기대가 된다. 그리고 다올의 유재영 연구원님은 현대 기아가 주말 특근 시작해서 펠리세이드, 소렌토 생산량이 이 두 개가 가장 핵심 모델이에요. 두 회사에. 예, 그래서 일단 기아는 소렌토 내수 판매도 좋았고, 텔룰라이드 풀체인지 하이브리드도 나오니까 기대해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메리츠의 김준성 연구원님은 26년 로봇 이렉투스 시대 개막이다. 자, 로봇지능 고도의 핵심은 리얼 월드 이동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는 단순히 위치가 변하는 기록을 넘어서 고성능 추론칩을 기반으로 한 인지 판단 제어의 전 과정을 포괄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율주행과 비슷해요. 자율주행이 인지하고 그다음 어디로 갈지 판단하고 그다음에 제어하죠, 실제. 이걸 로봇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매년 9천만 대 신차가 나오는데 판매되는데 전 세계에는 14.5억 대가 있어요. 그 자동차가 9천만 대가 1년에 판매되고, 예. 근데 이런 시장에서 AI 모델을 훈련을 하려면 엄청난 그 데이터가 있어요. 여기서 최강자가 테슬라죠. 그래서 전 세계 운용적인 차량이 14.5억 대인데 이 중에 이제 그 차량 호출 서비스 같은 거, 뭐 택시, 승차 공유, 렌터카 이게 한 2천만 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전체 차량으로 확대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2천만 대에 있는 요런 공유하는 거 있죠. 우리가 뭐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우버를 타거나 이게 2천만 대인데 요게 14.5까지는 아니더라도 저 레벨을 향해서 간다면 그게 자율주행으로 엄청난 시장이 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높은 가치를 받는 건 맞아요. 테슬라, 화웨이, 샤오미 등은 AI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스마트카 제조에 집중하는 이유는 자동차를 도로 위에서 데이터를 채굴하는 기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는 도로 위에서 데이터 수집하죠. 그 도구가 자동차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마트카 제조에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걸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이식할 해 있는 거죠. 이 데이터들을. 어차피 같이 이동하는 거니까 로봇이 더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미국 내 운전노동 시장만 228조인데 이걸 대체할 수가 있겠죠. 북미 월드컵이 내년에 열리거든요. 전 세계 방문객의 이동 수요가 폭증하는 시기니까 이때 아마 무인 로봇택시 나오고 운전 로봇이 대중에 각인되지 않겠냐. 올해 현대 기아는 코스피보다 이렇게 부진합니다. 진짜 못 올랐죠. 네. 너무한 거 아닌가요? 뭘 잘못해서 이렇게 졌다고. 현대 기아는 코스피 사상 최고치 랠리 속에 철저히 소외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가 수준으로 보면 내년에 제2의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고요.
예. 삼성전자 올해 얼마나 안 갔습니까? 그러다 9 월부터 그냥 갑자기 날아가 가지고. 그죠? 이유는 있어야죠 당연히. 그냥 가진 않고요. 이제 관세 불확실성 해소됐고 배당 많이 주고 그리고 밸류가 이게 보시면 현대차 PER인데 이게 뭡니까? 지난 몇 년간은 그냥 PER을 받지를 못해요. 그죠? 기아도. 예. 그리고 정의성 회장 취임 이후로 2018년에 선택과 집중하고 있다. 포티투닷이라는 자율주행 기업 인수했고 독자 AI 데이터 플랫폼 플레오스를 공개했어요. 그래서 여기 아트리아 AI 여기 자율주행하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플랫폼 글레오 AI 요거는 사용자 기반의 개인화된 AI 카포라 AI 요거 이제 상업용 차량 요 세 가지 AI를 합쳐서 뭐 플레오스로 해가지고 플레오스 OS로 소프트웨어로 해서 요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중앙 집중형 차량 운영 체계 언어 소통 자율 이동 기술 뭐 로봇 택시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것 같아요. 자, 넥스트 삼성으로 가는 길 엔비디아와 협력 합정됐다라고 써 있고 애플과 협력할 뻔했는데 안 됐죠. 근데 그거랑 차원이 다르다. 엔비디아 GPU 5만 점 구매 확정했고 테슬라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입니다. 연산량. 이거는 뭐 아까도 한번 설명드렸죠. 스마트카 운전 로봇, 범용 로봇 이렇게 기술 로드맵을 공개했고 엔비디아 이제 파트너십 그다음 CES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 같고 내년 5월에 테크데이가 열린대요. 그때도 아마 이런 부분들을 일부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8년에는 플레오스라는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첫 스마트카가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스마트폰 시대의 삼성전자처럼. 샤오미와 엑스봉 엔비디아 협력 통해서 스마트카 시장 진입 후에 이 확보한 역량으로 범용 로봇, 노동 로봇에도 이걸 적용하는 비전을 실행하면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 제외하고 기존의 테슬라 제외하고 기존 엔비디아와 협력해 동일한 전략을 글로벌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유주체는 현대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시대에 안드로이드 이거랑 손을 딱 잡고 세계 1위로 갔잖아요. 그때 애플도 있었지만 그것처럼 현대차 그룹도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손을 잡고 이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관세 리스크 해소로 실적 안정을 찾았고 엔비디아 동행하고 계열사 동반 성장할 거고 현대글로비스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가치 상승 CES랑 테크데이 통해서 구체적 내용 확인 가능하니까 향후 6개월간 극적인 반전의 드라마 저도 제발 그러기를 현대차가 반전의 드라마 이 현대차 그룹 전체가 그러길 좀 바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건설은 이게 좀 약간 의미 있는 게 지방에서 전셋값이 오른대요. 예, 아시겠지만 전셋값 오르면 월세 오르고요. 월세 오르면 매매가 오릅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광역시 오르는 거야 뭐 우리가 많이 봤지만 기타 지방도 지금 오르는데요. 13주나 연속. 이번 주는 인천, 부산, 대구도 오르고요. 다 올라가고 있어요. 지방이 무작정 하락하는 게 아니에요. 이 조짐이 뭐죠? 이거 지방 아파트까지 가는 건가? 그죠? 서울만 좋은 게 아니라 수도권하고. 예, 그러면 이거는 건설주한테 좋은 거예요. 만약에 아파트 값이 지방까지 확산되면 어쨌든 지방 미분양도 해소가 되고 건설 착공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년 지방 상승을 이 하나증권에서 예상을 하고 계시고 아무튼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어요. 건설주도 좀 희망을 갖고 잘 버텨봐야 되겠습니다. 자, 엔비라텍스 수출이 회복되기 시작했대. 엔비라텍스가 뭐죠? 이 고무죠, 고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고무장갑, 고무장갑이 들어가는 거 소재입니다. 그거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여기 금호석유가 세계 최대 회사 중에 하나예요. 보면 이게 점프했죠. 이번 달에 수출액이 급증했어요. 계속 증가율이 마이너스 보이다가. 그래서 금호석유를 좀 주목하자는 내용이고요. 엔비라텍스 수출량 잠정치가 29%, 전월 대비해서도 16%. 그래서 계속 좀 감소하기만 했던 엔비라텍스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탑 글로브한테 공급을 하거든요. 금호석유가 원재료를.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가스 급등과 전력 대란 심화 그리고 태양광. 미국 천연가스는 25년 11월 누적 평균 3.6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3% 급등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추운 겨울 예보가 가격을 끌어올렸지만 연중 강세는 미국 LNG 수출 급등 및 미국 내수가스 수요 증가 등 수급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미국의 천연가스 값이 막 올라요. 어제도 설명드렸죠. 미국 천연가스 값이 오르면 우리나라 석유한테 좋죠. 어제 설명드린 거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미국 석유화학 기업들은 천연가스를 원료로 제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오르면 안 좋죠. 원가보다. 우리나라는 원유로 만들고. 그래서 이 현상은 우리한테 유리한데 여기서는 태양광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의 가스값이 이렇게 오르면 가스 발전 이용률이 떨어져요. 왜냐면 비싸니까 원가가. 그럼 전력 대란은 또 더 심해질 거고 이걸 뭔가가 메꿔줘야 되는데 그 수출도 계속해야 돼요. LNG 수출 많이 하는 거 아시죠, 미국이. 그럼 자꾸 미국에 있는 물량이 해외로 나가면 내수 가격은 오르겠죠. 내수에는 공급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대안이 태양광으로 보고 있고 셧다운 이후 발표된 미국 8월 태양광 모듈 수입이 급락을 했어요. 그냥 중국 규제하면서. 결정형 모듈 수입도 31%, 방막형 모듈도 35% 감소. 미국 상호 관세, 셀 수입도 급락. 이 보시면 모듈 수입 급락, 그죠? 태양광 셀 수입 급락. 26년 미국 전기료 상승 리스크는 수요 공급 원가 측면에서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최근 가스급 등은 이를 더 강화하는 요인이다. 전력 및 유틸리티의 비용 상승은 AI 기반 성장 동력을 훼손하고 물가를 자극시키고 미국 제조업의 경쟁이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전기요금 오르잖아요. 저요. 선거 그냥 필패입니다. 이번에 그 뉴욕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예, 트럼프가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왜죠? 물가 때문에. 전기요금. 그걸 자기가 잡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니까 당선돼 버렸어요. 핵심은 저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하기 위해선 줄이기 위해선 가스값을 상승하는 건 막든가 아니면 대체. 그래서 그게 태양광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퍼스트 솔라가 요게 출하량이에요, 회색이. 예, 출하량인데 그동안은 이번 3분기까지는 원래 2분기까지는 요 재고가 더 많았어요, 녹색이. 근데 이번에 어떻죠? 출하량이 훨씬 많죠. 여기 하나도 출하량이 훨씬 많아요. 회색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솔루션도 뭔가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한번 해요. 재고가 좀 이제 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나와주길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크로 쪽에선 수출 한국 11월 수출도 양호했고요. 그 메모리 반도체 호조와 대미국 수출 회복이 지속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수출 8.4, 일평균은 13.3%나 증가했는데 반도체와 선박 제외하면 5.4.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무선통신 다 좋았고요. 반도체는 그치만 견조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반도체가 아닌 거는 좀 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범용 메모리와 하이브리드차 수출 호조는 좀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D램은 물량, 낸드는 단가 좋았고 하이브리드 차는 대미 수요. 여기도 하이브리드 얘기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아까 하이브리드 또 얘기했는데 수출로도 이런 게 확실히 나와주는 거죠. 올해 연간 수출은 역대 최초로 7천억 달러를 상회할 전망이고요. 반도체 업황과 글로벌 제조업 사이클 감안하면 내년 수출 하방 압력도 제한적일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범용 메모리가 확실히 빨간색이 좋죠. 여기도 여기 확실히 범용 메모리 쪽이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HBM보다 범용 메모리가 요새는 분위기가 훨씬 좋은 분위기예요. 하이브리드 값 빨간색. 전기차는 안 돼요. 이게 참 배터리가 참 힘든 이유 중에 하나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하이브리드가 대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업 분석할게요. 그 롯데관광개발 행운이 함께한 12월이었다. 11월. 11월이 제주도 비수기래요. 그래서 이 관광객이 많이 안 오거든요. 항공편도 별로 없어요. 근데도 홀드율도 높고 카지노 딜러가 일반 고객을 이기는 비중입니다. 홀드율이 높으면 카지노가 가져가는 돈이 많겠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좋았다. 내년 보면 신규 지금도 안 늦었다. 9월에 이어 11월에서도 확인한 거는 근데 제주도 카지노만큼은 뚜렷한 비수기가 없는 것 같다. 이걸 좀 나타내는 실적이라고요. 12월에도 강한 실적이 전망된다. 한일령 이벤트는 매우 긍정적이죠. 중국이 이제 일본 안 가면 한국에 오겠죠. 유진의 이현재 연구원님은 목표 주가 상향합니다. 11월 카지노 순 매출액은 작년과 비교하면 96%나 폭발했다. 그 3개월 연속 카지노 순 매출액이 500억을 넘겼다는 정말 경이로운 실적을 내고 있대요. 11월 항공편도 줄어든 비수기인데 이게 이제 놀라운 일이죠.
비수기가 뭐죠? 예, 12월은 바카라 이벤트 등 연말 행사도 있고 11월 대비 카지노 순매출 성장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얼빈 등 그 국제선 추가 취향으로 카지노 방문객은 당분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한일령 따른 제주 국제공항으로 취향하는 항공노선 확대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비수기에도 실적은 검증됐어요. 계절성도 없어진 상황이고 구조적 성장은 지속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마 리서치는 어제 안 좋았죠. 근데 사실 어제 그렇게 크게 빠질 만한 이유가 없었는데 여기 내용은 나와 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빠진다는 건 좀 너무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요즘에 스킨 부스터 중에 그거 아시죠? 그 엘라비에리또 예, 사람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시체 기증받은 예, 사람의 그 피부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콜라겐 같은 거 막 빼가지고 예, 주입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인기가 많아요. 덜 아프고 효과가 바로바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제품들이 나오니까 막 파마 리서치 이제 경쟁에 대한 우려감이 생겼고, 그리고 수출 데이터가 좀 안 좋았나 봐요. 어제 11월 관세청 수출이. 예. 4분기는 좋다고 하거든요. 실적은 내수가 좋을 거라고 하지만 일단 보여지는 그 숫자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급락. 4분기 수출은 역대 최고 수출 기록했던 올해 2분기를 초과할 전망이라고 일단은 여기선 보고 있어요. 수출 데이터는 좀 약간 꺾였어도 12월에 영국에 들어갈 거고 4분기가 또 계절적 성수기고 예. 12월 1일 날 영국 리쥬란이 출시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만 열리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 열리면 시장이 이제 레벨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미국은 아직 이걸 허용을 안 합니다. 미국이 열렸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또 다른 세상이 한번 펼쳐지겠죠. 예. PER 16.7배로 이제 많이 내려왔습니다. 적정 주가 80만 원. 아무튼 수출 데이터 부진하다고 너무 좀 과하게 어제 기관들이 팔아버렸던 것 같고요. 4분기 실적이 중요하니까 일단 바로는 못 갈 것 같고 조금 검증할 시간은 필요하긴 하다. 다만 미국 시장이 언젠가 열린다면 장기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ENF 테크놀로지도 주가가 많이 빠져서 좀 저평가돼 있고 그 일단 3분기 실적이 일회성 비용도 있었고 HBM의 그 깎는 시가게 매출 발생이 조금 그게 좀 지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 또 실적은 일회성 비용도 있었고 26년 투자 포인트는 건재하니까 뭐 근본 주가 조정은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추가적인 고객 사양으로 300단대 낸두형 고선택비 인상계 시가격 품질 테스트가 시작이 되고 투자 포인트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거야. 그러니까 300단 예, 되게 높죠. 네. 왜 화면이 왜 이러죠? 아니 왜 카메라가 저를 이렇게 흐릿하게 한 번씩 잡죠. 자, 그래서 어쨌든 300단은 되게 단수가 높은데 거기에 니트라이드라는 소재가 있어요. 그걸 한 번에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걸 써요. 고선택비 인상계 시가격을 씁니다. 저거 지금 우리나라 1등 기업이 솔브레인이죠. 예. 그 다음에 LTC, ENF 요 3사가 아마 경쟁 관계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주목할 포인트는 불상계 시가격 원재료 내재야. 그리고 26년 주요 고객사는 300단대 낸드, 아까 말씀드린 낸드, 시각, HBM4에 들어갈 시각 요 세 가지를 포인트로 보고 있고 주요 고객사 중 한 곳은 26년 초에 이 내재화된 원재료 기반의 불상계 제품을 정규 출하해서 아마 사용을 할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 불상계 시각의 이익률이 그래서 점진적으로 좀 올라오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4분기도 실적은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요. 감가상각비 성과급이 좀 있어서 영업이익은 좀 떨어질 거로 보고 있고 26년 그래도 전체 내년 영업이익은 무려 1,000억이 넘어서 현재 시총이 6,000억 대니까 1,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다면 굉장히 주가 싸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일본이 지금 중국의 소재 수출 규제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조금 돼서 요거 공시 전에 요것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자, 벌크성 운임이 지금 미친 듯이 오릅니다. 여기 보시면 대형 사이즈 BDI가 막 급등하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 중국 철광석 수요량이 많이 늘었어요. 여기에다 싣고 가거든. 케이프 사이즈가 제일 큰 벌크선인데 철광석이나 목재 같은 걸 싣는 선박들이에요. 이 벌크선은. 그래서 운임이 계속 오르고 있고 아프리카에서 철광석 수출이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석탄은 좀 안 좋대요. 그래서 석탄을 주로 쓰는 파나막스급은
좀 운임이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BDI가 오르는데도 왜 벌크 선사, 우리나라 대한해운, 페노션은 안 갈까요? 이유는 주주환원이 약해서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고 유보 현금도 증가했는데 아무튼 철강석 수출량이죠 이게. 페노션 대한해운의 현금성 자산인데 밑에 이제 대한해운이 회색입니다. 쓰란 얘기예요. 이렇게 돈이 많은데. 그래서 페노션도 배당 성향이 25% 이하니까 이제 늘려야죠. 더 늘릴 필요가 있고 대한해운은 그간 배당을 지급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야 될 시점 아닌가. 저평가를 회복하려면 빨리 배당을 고려해라. 요런 내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얘기도 좀 할게요. 일본, 중국향 포토레지스트 수출 통제 이제 어제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 포토레지스트는 감강에 이게 웨이퍼에다 바르는 겁니다. 근데 일본 기업들이 거의 70% 점유하고 있고 고순도의 포토레지스트 EUV에 들어가는 건 95%가 일본이에요. 근데 중국은 고순도 제품은 안 써요. 왜? 장비가 없어요. 노광 그 EUV 장비가. 그래서 우리랑 경쟁하는 건 요런 쪽이 되겠죠. 예. 일반적인 이제 포토레지스트, 브라 아르곤 요런 쪽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까지 일본이 뭔가를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옛날에 서로 분위기 안 좋을 땐 일본이 반도체 수출 규제해 버렸죠. 그 덕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소재 기업들이 국산을 많이 해 버렸어요. 경쟁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수출 제한이 현실화되면 중국 업체들은 당연히 타격받고 중국 반도체 재고는 줄겠죠. 생산 못 하니까. 예. 그리고 우리는 좋죠. 우리 뭐 전체 업황은 좋을 수밖에 없죠. 중국 정부가 또 보복할 수도 있고 히토류 같은 거. 그래서 아무튼 양국이 지금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공급망 혼란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요. 1차적으로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특히 소재 기업들 프리미엄 발생할 거다. 2차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아요. 왜냐하면 경쟁사가 이렇게 중국이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주요 소재 밸류체인에서 한솔케미칼, 과산화수소, 솔브레인 플러스소, 동진세미캠, 포토레지스트 이런 쪽을 좀 보자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IM증권의 송명성 박정희 연구원님이 지금 쿠다 있잖아요. 요게 아성의 균열이 조짐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게 범용 칩입니다. 그래서 쿠다 소프트웨어를 많은 AI 개발자들이 이걸 써서 엔비디아 GPU에 통합된 이걸 가지고 AI 개발을 해요. 이거를 안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애플에 아이폰 쓸 때 iOS에 다 연동돼 있잖아요. 이거 포기하고 못 가죠. 그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엔비디아가 오픈AI 투자하고 오픈AI가 그 돈으로 엔비디아 GPU 사고 엔비디아는 GPU 팔아서 번 돈으로 다시 오픈AI 투자하고 순환 구조. 마치 친구끼리 돈 빌려주고 받으면서 서로 도와주는 거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잘 돌아가려면 오픈AI가 돈 벌어야 돼요. 예, 근데 너무 많이 적자를 봐요. 지금 작년에 7조 원, 올해 지금 56조 까먹어요. 이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1년에 56조를 까먹어요. 앞으로 7년간 900조 필요한데 지금까지 투자받은 돈 80조.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우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IPO 상장하는 거 아니냐. 근데 또 상장하기 쉽지 않은 게 적자가 너무 크니까 거품 논란. 일론 머스크는 오픈AI가 비영리 단체 아니냐. 근데 무슨 성장이야? 소송을 걸었고요. 오픈AI가 돈 못 벌면 엔비디아 GPU 구매 못 하고 엔비디아한테 안 좋아요. 여기에 또 구글 TPU까지 경쟁자가 나왔죠. 엔비디아는 범용, 여기는 독일어. 특정 작업. 가격 비싸고 싸고. 전기 사용 많고 전기 사용 최고. 여기 엔비디아 GPU는 만능 요리사. 구글 TPU는 특정 요리만 잘하는 요리사. 예, 구글 AI 모델이 근데 성능이 엄청 좋죠. 추론 쪽에서. 메타도 TPU 사보겠다. AMD도 엔비디아 따라잡으려고 좀 노력하거든요. 특히 AMD는 힙이라는 기술을 만들었대요. 이게 그 엔비디아 쿠다랑 비슷해요. 그래서 번역기 같은 건데 기존에 어쨌든 엔비디아용으로 만든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거를 AMD에서도 쉽게 돌릴 수 있게 번역해 주는 거예요. 영어를 너 영어야? AMD를 예를 들면 뭐 어느 나라고 할까요? AMD 영국이라고 할까요? 예. 영어 같은 영어니까 프랑스 그래요. AMD는 프랑스라고 칠게요. 영어를 프랑스어로 바꿔주는 거죠. 힙은.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오랫동안 1등을 지켰을 때는 쿠다 때문인데 전용 프로그램 도구고 이걸 안 쓰고는 못 만들어요. 엔비디아만의 특별한 언어예요. 이걸 쓰고 싶으면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언어로 바꾸고 싶으면 처음부터 다시 또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안 하죠. 그냥 쿠다만 쓰는 거예요.
최근에 벽이 가고 있대요. 왜냐 AMD가 번역기를 만들어 가지고 힙이라는 쿠다 프로그램을 쉽게 AMD용으로 그냥 이거 쿠다 써. 우리가 번역해 줄게. 영어, 프랑스어로 다 바꿔 줄게. 약간 이런 거죠. 또 구글은 파이토치라고 들어보셨죠?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AI 도구 중에 또 하나인데 이게 원래 엔비디아에서만 돌아갔대요. 엔비디아에서만. 구글 TPU에서 돌아가게 또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엔비디아에서만 돌아갈 수 있는 거를요. AMD랑 구글이 자기네에서도 돌아갈 수 있게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 거 쓰라는 얘기죠. 야 TPU 괜찮아. 엔비디아 엔비디아 썼다고? 괜찮아. 우리가 번역해서 바꿔줄게. 이거죠. 프랑스어랑 독일어가 영어를 번역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쉽게 말해 예전에는 엔비디아 GPU 쓰려면 쿠다 써야 되고 쿠다 쓰면 엔비디아 계속 써야 돼. 이거였죠. 근데 이제는 바뀔 수도 있다. 예. 다만 결론은 못 내려요. 왜? AMD와 구글의 기술이 검증은 아직 안 됐어요. 엔비디아만큼 안정적이야? 성능 좋아? 어떻게 알아?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 1-2년 지나야 되는 거죠. 근데 일단 뭔가 지금 경쟁은 시작됐다. 요렇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예. 영어를 프랑스어랑 독일어로 바꿀 수도 있다. 그런 내용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까지 한번 해 드렸고 공시하고 이따가 마무리할게요. 어제는 토비스가 이 분할 이슈도 좀 있고 3분기 실적도 그렇게 썩 좋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 최근에 빠졌는데 일단 그래도 단가가 여기 739원이죠. 여기 대표가 3억 정도 샀으니까 바닥은 나온 것 같고요. TFE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이제 지분을 늘렸습니다. 워낙 우리 공부 많이 했던 거죠. 테스트 소켓, 테스트 부품 이런 거 만드는 회사고 삼성그룹의 아마 주요 이제 밸류체인으로 잡혀 있습니다. 경쟁사 ISC가 SK에 편입돼 가지고 삼성 물량을 아마 TFA가 많이 가져가는 그런 걸로 좀 보고 있고요. CPU 실리콘 포토닉스 기반의 광학 엔진을 이제 쓸 수 있게 패키징해 놓은 그런 이제 그 패키징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리콘 포토닉스는 전자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바꿔요. 그래서 엄청 빠른 속도로 손실 없이 보내주고 실제 쓸 때 다시 한번 전자 데이터로 바꿔주고 그러니까 데이터 전송할 때 중간에 빛으로 전송할 수 있게 해주는 그게 실리콘 포토닉스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CPU가 필요한 거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테스트하는 걸 TFA가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신규 시설 투자 시작해서 내년 2월에 증설 끝나면 한 단계 점프하겠죠. 예. 그래서 브로드컴이 지금 구글의 TPU를 설계하잖아요. 실제로 TFA가 브로드컴에 이거를 공급하고 있어요. 테스트하는 걸. 그래서 구글 TPU 수혜주 중에 하나가 TFA가 되는 거죠. 예, 요게 실리콘 포토닉스. 여기 맞춤형 칩하고 광학 엔진 요게 실리콘 포토닉스 바로 붙여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요 PCB 통해서 갔어요. 신호가. 여기다 놨어요. 좀 떨어져 있죠. CPU 방식은 바로 옆에다 붙여버리는 방식. 왜 필요하냐? AI 모델이 폭발하고 데이터 이동이 병목 생기고 구리선 한계. 우리 바꾸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광섬유 이런 걸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인텔, 브로드컴, AMD가 여기 참여하고 있다. 라고 보시고 그다음 JS 코퍼레이션은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이 지금 지분을 신규 취득했습니다. 아시겠지만 핸드백 만드는 회사예요. 그다음에 2020년에 약진통상 지분 인수해서 의류 OEM도 하고 있어요. 주로 갭에 납품하고 있어요. 갭 아시죠? 미국. 핸드백은 게스, 마이클 코어스, 테피스트리 여기. 요런 브랜드를 지금 핸드백을 만들어주고요. 갭, 올드네이비,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스 여기 의류 브랜드 밑에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 사업이 근데 크죠. 그랜드 하얏트 호텔 작년에 인수해가지고 진짜 잘한 거죠. 지금 생각하면. 호텔은 공급 부족이니까. 호텔은 18.3% 성장이고 영업이익률 22%. 남산 하얏트 스파케 50% 외국인입니다. 영업이익은 32억에서 2분기에 22억으로 줄었지만 이거 재산세 납부 때문에 그렇고 2분기에 납부해요. 제외하면 70억, 3분기 93억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퍼 4배밖에 안 되고요. 연간 배당 6%. 이게 이익이죠. 그래서 JS 코퍼레이션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지수 마감됐고요. 코스피가 이제 최근 이틀 부진 딛고 오늘은 급등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좋았고 기아 좋았고 자동차, 금융, 반도체 대표주 오늘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국조선해양도 오랜만에 올랐고, 현대일렉트릭, 현대모비스, 우리금융지주 다 괜찮았습니다.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11% 올랐고요. 변압기도 좋았네요. 그리고 현대차 EUB가 3%, 한미약품은 이제 그동안 많이 오르고 오늘은 좀 빠졌고, 현대오토웨이브가 18% 급등했고, 오늘 바이오는 좀 안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뭐 페트론도 좀 이슈가 있었고, 케어젠 빠졌고, 알테오젠까지. 다만 오늘 로봇주는 좋았죠. 예, 그리고 파마리서치가 다시 반등에 성공했고, 근데 어제 왜 빠진 거죠? 로보티즈 급등, 실리콘도 화장품 좋았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도 일부는 올라갔지만 어제 한일령 때, 그러니까 그 중국 이슈로 급등했던 그 이제 반도체 소재는 다시 빠져버렸어요. 하루 만에 좀 빠지는 일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름때는 사면이 오늘도 10%. 예. 로봇이 오늘은 확실히 강했네요. 그리고 PSK 좋았고, 프로티나, 카페24도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코스피 쪽에서 거래대금 상위는 현대오토웨이브, 페노션, 페노션 올랐네요, 오늘. 예. 아, 진짜 징그럽게 안 갔죠. 근데 오늘 아까 말씀드렸죠. 벌크성 운임지수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도 많이 해주길 기대하고, 대한해운도 배당 꼭 하십시오. 자, 롯데관광개발 좋았고, 대한전선, 대한조선도 좋았고, 그리고 현대차 좋았고요. LG이노텍, 모비스, 기아, 하이닉스 뭐 다 고르게 올랐고, 다만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여기 그 로봇이죠. 로봇 쪽 좋았고, 삼형엠텍, 삼연, 로보티즈, 인투셀 바이오. 다만 오늘 좀 빠진 거는 뭐가 빠졌나요? 소프트캠스. 잠시만요. 네, 글로벌 텍스프리가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 이유는 모르겠네요. 좀 왜 저런 거죠? 한 번씩 다들 기업들이. 보시면 갑자기 또 이유가 없어요. 뭐죠? 아니 뭐 며칠 이렇게 또 오르더니 이 기관 외국인이 아주 다 던져버렸네요. 글쎄요, 이게 환급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법안. 그게 이제 내년에 그 피부과 갔을 때 환급 안 해주는 걸로 올해 결론이 났는데, 그거를 다시 해주는 쪽으로 연장하는 걸로 지금 법안 발의가 된 걸로 아는데, 뭐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왜 빠졌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좀 며칠 더 봐야 되겠고, 오늘은 외국인이 무려 1조 이상 사면서 다시 복귀했습니다. 오늘 수급 아주 좋았고, 주가 차트도 부진 딛고 어쨌든 여기서 바닥 찍었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4,000에서 4,100을 향해서 일단 좀 리바운딩하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일단 이제 전고점 돌파 앞두고 있어요. 저걸 넘으면 이제 1,000을 향해 가겠죠. 이걸 넘긴다면 950 여기를 향해 가지 않겠냐. 사실 너무 못 갔어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그래서 좀 늦었지만 뒤늦게 좀 상승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운주, 뭐 자동차 대표주, 오늘 뭐 조선주 또 좋았고, 타이어, 코오롱 인도도 숨겨져 있는, 어제 한번 설명해드렸죠. 숨겨져 있는 AI 관련주라고요. 그죠? MPPO, 기억나시죠? 어제 공시 한번 소개해드린 것 같고. 자, 아무튼 어제였나요? 지난주였나? 그죠?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그죠? 지난주에 그 코오롱 인더, 맞네요. 지난주 제가 헷갈렸습니다. 지난주에 그 MPPO, 그 소재가 이제 AI에 좀 관련이 돼 있죠. 그리고 정유, 카지노, 뭐 롯데관광개발이 확실히 가장 센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보안주, 뭐 스테이블 코인, 일부 거의 올랐어요. 뭐 대부분은 좀 상승하면서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 내일 이제 라이브가 있어서 라이브에서 뵙고, 사실 제가 또 내일 지방 내려갑니다, 오후에. 그래서 좀 일찍 마무리하고 이제 녹화까지 뜨고 가야 되니까, 아무튼 라이브는 하고의 제 시간에 하고, 아무튼 오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